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또 시작해 볼까요? 네. 어디 할 차례냐면 접어놓은 거 보니까 75페이지예요. 네. 거래 정보망 이렇게.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공개해야 되겠다. 누구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시오. 개공. 의뢰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언제나 그런 거 조심하시고.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되겠다. 그쵸? 지정요건 중에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3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맞죠? 예?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운영규정도 국장의 승인사항이죠?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야, 받은 자.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는다.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드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자, 질문 드립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2억 원 이상이잖아. 그런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한 자야, 한 자. 똑같은 원리라고.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한다고. 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내주죠. 등록이 되면 이게 등록의 통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보증 설정. 그러면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이런 순서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겠다고 지정 신청을 또 하겠죠. 국장한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겠죠. 지정 처분. 요게요. 30일. 요거 며칠? 7일. 요거 며칠? 30일. 그러면 지정받으면 사업자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운영규정이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지정받으려고 내는 구비서류에는, 지정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가죠?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는다. 언제까지? 3개월. 요게 3개월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으니까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는 운영규정 안 들어가죠?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죠? 등록 후 보증 설정이죠?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는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실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위치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등록된 뒤에 뭐요? 보증 설정.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운영규정 만들어 승인. 이렇게 돼. 요 순서. 자, 아까보다 더 모르는 눈치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르게 공개하면 사이다차 지정 취소에다가 1학년 1반 이렇게 되죠. 틀린 거 4번 주의하시고, 자 2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2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으려면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회사의 수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까? 몇 개 이상의 시도? 2군데 이상. 답이 없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시도별로 각 몇 명 이상이 가입돼 있을 거? 30명. 5번이죠? 네. 5번. 왜요? 답 5번인데? 네. 자, 시비 걸지 마시고. 24번입니다. 24번에 보시면 정보망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4번. 1번.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정해주는 사람, 국장. 맞죠? 네.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회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회사는 거래정보 사업자인 공인중개사 협회의 정보망에다가 가입을 했다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지만 공개할 수는 있고 공개할 때 정보망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럴 적에는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공이랑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하면 안 되죠. 누가? 사업자가. 차별 두면 안 된다고 개공을. 그런 뜻이죠. 3번.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확보는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되겠다. 올려놨던 물건이 팔렸어요. 세가 나갔어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즉각 알려야 되죠. 팔렸다고, 세 나갔다고. 누가요? 올려놓은 개공이. 맞죠? 4번 질문을 바꿔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래가 됐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한다. 맞습니까? 사업자가 개공한테 통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거래된 걸 몰라요. 누가 알아요? 개공이. 그러니까 개공이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5번.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으로 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관청은 그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다. 원래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게 맞지만 사망 해산 때문에 지정 취소할 적에는 청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 틀린 거죠? 25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3개월 내 요거잖아요. 3개월 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받는다는 거죠? 3개월 맞죠? 근데 신청 있은 때부터 3개월입니까? 아니, 지정 받은 때부터. 그죠? 미치겠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자, 2번.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정보망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개공끼리. 개공과 의뢰인 상호 간의 X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렇게 하셔야지. 2번 틀렸습니다.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지정 신청할 때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죠? 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사람. 지정 받으려는 사람요. 개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가 틀렸죠? 그걸 빼버려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내 정보망을 갖다가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이고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죠?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일자를 따서 암기한 겁니다. 부운 지취와 부운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일자입니다, 이게. 이때는 지정 취소 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 있다. 그치, 틀렸죠? 5번. 개업공인회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아까 한번 했었고. 27번 갑니다.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될 경우만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번.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등록증 원본. 그죠? 니은번.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를 갖다가 지정 신청할 때는 가입된 회원이 500명 이상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가입 신청서를 갖다 냅니다. 그 가입 신청서를 낼 때는 지정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가입 신청서를 낼 때는 등록증 원본을 냅니까? 사본을 냅니까? 사본. 등록증 원본은 사무실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휴폐업 신고하고 막 그러기 전에는, 이전 신고하기 전에는 사무실 바깥을 나가면 안 돼. 뭐가? 증이, 등록증 원본이.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사본을 내면서 요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라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한 회원들의 등록증 복사본을 내는 거지. 원본 내면 안 되죠? 사무실은 어떡하라고. 디귿번. 지정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역시 사본입니다. 대부분 구비서류는 사본입니다. 원본이 드물어요. 그 다음에 리얼번.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보증 설정 신고죠. 이때도 보험증서 복사본을 내면 되지 원본 갖다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라는 걸 입증하는 차원에서 복사를 떠서 그 복사본을 내는 거죠. 구비서류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원본을 갖다가 취급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벌써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게시할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원본들입니다. 게시할 거.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뭘 첨부하죠? 원본. 휴폐업 신고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그 이전 신고를 통해서 등록증을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바꾸는 거니까 그때도 원본이죠. 이 정도나 원본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본이에요. 정답 1번.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 2번. 비밀 준수물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업 공인회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죠. 2번. 재판의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요구받은 때 등은 비밀 준수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때 이제 증언한 내용 자체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증언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면책한다고요. 재판에 가서. 3번. 비밀 준수물의 적용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인도 비밀 지켜야 되겠죠? 4번. 비밀 준수물은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는 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틀렸죠? 비밀 지켜야 됩니다. 관둔 뒤에도. 그쵸? 5번. 비밀 준수물을 위반했을 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 주지는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의사 불벌죄. 그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든 건데 피해당한, 그 비밀 누설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굳이 나서서 처벌할 필요는 없겠죠. 요게 반의사 불벌죄. 3번 보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중개사물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확인 설명사항 암기를 해봅니다. 확인 설명해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잘한다고 예찬하더라. 이렇게. 자, 요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기본적 사항. 벽은 뭡니까? 벽. 벽면 도배 상태. 시는요? 시설의 상태. 연자는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근자는요? 시장, 학교 등과의 뭐예요? 근접성. 입자는요? 입지 조건 이렇게 되고 환자는 환경 조건 이렇게 됩니다. 권자는 권리 관계, 공자는 공법상 규제상 이렇게. 예자는요? 예정 금액 등, 예정 금액 등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확인 설명사항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추가되죠. 확수, 취조. 확인 설명사항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이거예요. 수가 뭐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그죠? 요게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쭉 나온 게 요게 뭐예요? 권리 관계. 2번은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근접성, 입시 조건 남았죠? 3번은 예정금액도 여기 예정금액 들어갑니다. 이거요. 예정가예요. 예정가.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들어갑니다. 이것도. 요거죠. 요거 보수. 마지막에 네 번째가 중개상물의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 줄 사항에 공시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시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정답 4번. 5번. 중개상물의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쵸? 요것도 기본적 사항으로서 설명상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자예요. 소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정답 4번이죠. 자, 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푼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머리가 덜 빠집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나머지 호기심에서라도 풀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잊어먹을 수 있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더 궁금해서 더 풀어본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되겠다. 등기 보여주면서 대출이 얼마 있어요. 설명한다는 거죠. 제시 맞습니다. 니은번. 개업공인인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개업공인인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했네. 그러면 그 불응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중개사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권한은 없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만약에 권한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자료 달라고 그래서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권한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집에 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막 보자고 막 그럴 수 있잖아. 임대차 계약서 지금 셋 집 몇 집 있고 보증 얼마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가르쳐 줘. 다 가고 원룸 주인이. 그럼 만약에 이것처럼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뒤져서 임대차 계약서를 막 떠들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권한이 없고 다만 뭐예요? 여전히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사무소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또 작성해 주게 되겠죠. 그때는 서명 및 날인을 분사무소니까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가. 대표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리을번. 부동산의 유치권은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유치권도 권리관계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요 권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합니까?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 줄 사항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 줄 권리관계에 들어간다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예요. 여러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해 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례입니다. 판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가짜 주인인지 소개할 때 그거 조사해 줄 거죠? 조사해 줘야 돼 그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아니 요 사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확인 설명 의무. 그 앞에 있는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김아무개고 그쵸? 그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한테. 그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등기 권리증을 제가 봤더니요. 김아무개 씨인데 그 등기 권리증 있고 본인 맞아요 라고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등기 권리증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이거지.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 그걸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도 설명해 줄 사항에 포함 된다죠?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정보 공개할 내용이 있죠. 정보 공개할 내용도 이거하고 똑같죠? 똑같잖아. 정보 공개할 내용. 다만 이제 정보 공개할 내용에 주의할 것은 정, 인, 지, 임인데 정자가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죠. 인자하고 요렇게. 인자가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인적사항은 공개하게 되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매물 빼갈 수 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인적사항 공개 금지. 얘랑 얘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이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널리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는 사람이 그 매도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매도인에 대해서 그건 알 것 없고 사실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사람한테는 매도인이 김아무개라고 이름까지 얘기해주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라고. 그래서 얘하고 얘를 혼동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에서는 그래. 정보 공개에서는 지금 위에서는 설명할 때는 권리자가 아무개라는 것도 설명해 줘야 된다. 특히나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조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 그러니까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틀렸죠?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설명해 줘야 돼요. 권리관계에 들어가요. 미연번 확인 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가 권리관계 나오나요? 지형도는 뭔지 아시잖아. 지형도 눈빛이 초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딴 생각하는데 지형도 그러면 등고선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가파르다 막 이런 거 알 수 있고 여기 학교가 있다. 여기 논밭이 있다. 그런 게 지형도 아니에요. 권리관계가 어디 나와요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10번 가십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자, 1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사유다. 확인 설명서 안 주면 어떤 사유?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또 한번 써보죠 뭐. 어차피 시험에 나올 거. 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개공이. 로마자 1번. 그때는 500과. 근데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교부 안 했다. 그 다음에 보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2자짜리 날인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업무정지. 1번 틀린 이유 아시겠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교부해야 되겠다. 교부입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다. 제시라고 하셔야 돼. 제시 아시겠죠? 교부가 아니고. 3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할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 나와버렸네.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어차피 설명할 것이었네요. 4번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사항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확인 설명사항에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들어가잖아요. 거짓말이죠. 아니다가.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사물의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사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여기가 틀렸죠? 네, 됐습니다. 뒤에 가시면 13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사유?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을 때 개공이 과태료죠.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정지금 안 되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다. 맞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확인 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하시라? 보존기간 몇 년이죠? 3년. 보존 안 했다가는 영업정지. 아시겠죠? 4번 법인의 경우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합니까? 법인 그러면 대표자가,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가 이렇게.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때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틀린 건 1번. 자, 오른쪽 갑니다. 14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암기해 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은, 자, 암기하실 때 계약서를 쓰고 권, 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타 약정사항에서 총 9가지. 권자가 뭔가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인자는요? 인적사항. 표는요? 물건의 표시. 조는요? 조건 기한 있을 때의 조건 기한. 조세 아니라고 그랬고요. 교자는요?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계약일. 그죠? 계약일과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는 같은 날이 돼야 되겠죠? 인도는요?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의 인도 일시. 금자는요? 금. 거래 금액. 합의된 거래 금액. 근데 주의할 것은 계약 금액 들어갑니까? 계약 금액. 계약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금자 들어가는 거. 계약금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그 다음에 기타 특약사항. 총 9가지요. 그러니까 1번에 보면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죠. 1번. 예.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겠다. 계약서 보존기간 몇 년이에요? 5년. 자, 근데 사본 밑에다 좀 적어주십니다. 보충해서 사본, 원본, 전자문서 요 3가지를 같이 적어주시고, 원본만 보존해도 되고 사본만 보존해도 되고 전자문서만 보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본만 남았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좀 올바르지 않는 지문이죠. 그래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간, 보존기간 몇 년요?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는데 거짓으로 기재했대요. 누가 거짓 기재했습니까? 소공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자격정지죠. 거자로 딴 것은 거짓 기재예요. 여기는 이중약서 쓴 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짓 기재, 이중약서 작성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개공이 그랬다면 개업공인인사는 임등치 이렇게. 만약에 소공이 그랬다면 지금 소공이 문제 나온 거죠? 자격 정지. 근데 어떻더라니까 개공이든 소공이든 거짓 기재했다 이렇게 됐을 때 징역 사는 거 없어요. 벌금 물리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과태료 물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과태료 다 나온 거죠 지금. X죠. 과태료 없어요. 뭐가 받는 거예요? 자격 정지. 그죠?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사무소에 등록 인장을 날인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분사무소에서 쓰려고 등록해 놓은 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그걸 날인해야 되겠다. 그 분사무소에서 쓰려고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가지죠? 2가지. 하나가 법인의 인장, 또 하나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등록해 놓은 인장을 찍으셔. 그 뜻이고. 5번. 개업공인회사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중계약서예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쓰는 걸 이중계약서라고 그래요. 쓰면 안 되죠? 썼다가는 저렇게 제재를 받아요. 틀린 것은 3번. 자, 16번 가시겠습니다. 자, 16번에 보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개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죠? 자,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자,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이거 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게 2가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 2가지. 각각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서명 및 날인은 서명도 하고 플러스 날인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만 하든지 아니면 날인만 하든지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서명 및 둘 다 하게 되는 것은 그죠. 거래계약서, 지금 보고 있는 거래계약서가 서명 및 날인이고, 확인설명서가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냐면 중개계약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 둘 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입니다. 거래 신고 제도 이렇게. 그래서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든 무슨 뭐 변경 신고서든 뭐가 됐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임. 그러니까 각각 2가지씩.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양다리를 걸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인 설명서가 개공이라든지 소공처럼 써주는 사람 입장일 때는 밑이에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가 양다리라니까요. 이 확인 설명서를 받는 쪽이 있죠. 받는 쪽. 누가 받아요? 확인 설명서를 받는 쪽 누구예요? 의뢰인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는이에요. 또는 날인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주는 쪽은요 미시고.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2번은 확인설명서인데 누구에게요 지금? 개공 얘기죠. 2번 확인설명서 누구의 날인? 개공의 날인. 그러니까 뭐예요? 서명 및 날인. 3번은 전속중개계약서니까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틀린 거.
4번 확인설명서이긴 한데 개공이나 소공 얘기가 아니고 당사자 얘기죠. 그럼 서명 또는 날인이죠. 5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니까 여기죠. 요거 거래 신고죠. 그러니까 이거 서명 또는 날인. 틀린 거 몇 번? 3번.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요즘도 이렇게 만나면 식당 가고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발을 뻗어라, 뭐, 예? 예, 이거 먹어라, 막,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지금도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 둘째 놈이 이번에 수료회를 가요. 갔다 왔어요, 지금 벌써. 근데 보낼 때, 월요일날 갔는가? 화요일날 갔나? 갈 때 화요일날 갔구나. 갈 때 이제 제가 학교까지 태워줬어. 태워주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선생님 말 꼭 들어라. 아니 그런데 가고 또 사고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기 뭐야 선생님 말 꼭 듣고 애들이랑 따로 행동하지 말고 하여간 너무 기분 들떠 하지 말고 그 전날 그냥 수련회 간다고 이놈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밤에 그 편의점 가서 뭐 과자 하나 사갖고 오는데 땅을 안 쳐다봐요. 그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왼쪽으로 한번 봤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봤다가 그러면서 걸어가 앞장서서 빨리 오라고 하면서 기분 그렇게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좀 들뜰까봐 너 가서는 진정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차 안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차에 내릴 때쯤 돼가지고 아빠 그만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20살까지만 하려고 하죠. 자, 17번입니다.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방. 개업 공인인사는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겠다. 5년. 그리고 원본만 보존한 건 아니죠. 원본만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이나 전자문서도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군데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고. 니은번.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아니, 거래계약서 필수적 지재사항에 보면 인적사항 들어가잖아요. 당사자 인적사항.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이거 좀 공란으로 두자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옛날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응? 이거 왜 공란으로 두자고 그래요? 1번, 이름을 몰라서. 2번, 다시 팔라고. 2번, 다시 팔라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쓰면서, 요건 그냥 혹시, 누가 계약 당사가 될지 모르니까 좀 비워놓자고 하는 수가 있는데, 가끔씩. 요즘 얘기 아니고, 조금 전에. 비워놓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다시 팔아가지고 그 새로 산 사람은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빚는 공란을 딱 해주자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뭐 팔고 싶으면 해주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요. 공란 딱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왜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하려고 그런다고 쉽게 말씀드려요. 근데 요거 필요기사항이잖아. 인적사항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디귿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써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리얼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거짓 기재하면 이거 맞죠, 참. 제가 졸았어요. 이거네, 이거. 임정치죠? 이거 맞는 거예요. 정신 차릴게요, 지금. 리얼번 맞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번이 틀렸죠? 네. 그럼 3개입니다, 틀린 거. 4번. 19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알선했을 때는 법정 서식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거래계약서를 뭐에 따라 작성한다? 법정서식에 따라? 그런 거 없죠? 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요. 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거짓 기재 나왔네. 누가 그랬다고? 개공이. 임등치죠? 네. 3번 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개공이니까 및 날인하. 계약서니까요. 서명 및 날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준경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습니다. 맞네요. 완벽하게. 4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일기사항에 해당된다. 그죠? 우리가 암기할 때는 교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죠. 교부일자. 조교할 때 교.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도 있다. 동그라미.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 지금 한번 골라보십니다. 자, 기억번. 권자죠, 권. 들어가는 거고. 니은번은 예정 금액 할 때 금자가 있긴 하지만 이건 예자를 따서 암기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정가는 필요기사에 안 들어갑니다. 예정 금액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합의된 거래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가가 뭔지 아시죠? 이 부동산을 갖다가 6억에 팔아주셔. 그러면 그 나온 금액이 예정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자를 일부러 예자를 땁니다. 6억이 남았는데 실제는 5억 8천에 팔렸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에 적을 금액은 얼마요? 5억 8천을 적지 6억을 적진 않아요. 나온 금액을.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그 다음에 디귿번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바로 기타 약정사항입니다. 이거 특약사항 들어갑니다. 이건. 리얼번은 안 들어가죠. 중개보수, 실비 이런 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연번에 교부일자는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재할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미연번이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아니,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번, 리얼번 두 개죠? 2번이네. 그쵸? 쭉 넘어가십니다. 94페이지 갑니다. 28번. 자, 몇 문제만 더 풀고 쉽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되겠다. 1억 원 이상이요? 그렇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전손해죠. 전손해. 개공은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은 최소 3억 원의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몇 개? 얼마? 5억 원이죠. 이거 갑자기 읽으면서 돼지가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돼지가 셀 때 자기를 빼고 세죠. 돼지가 셀 때 그래서 자꾸 모자라잖아. 옛날 책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러면 3개만 세면 안 되고 주택사무소도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3년입니다. 3년. 5번. 농어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지역 농어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죠. 업무 개시 전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건 5번이죠? 30번 가시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기억번.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지역농협 또 나왔죠. 기출문제입니다.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갖다가 보증기관에 설정해야 되고 그 증명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네. 하나 틀린 애가 없어요. 자, 세 군데를 보셔야 돼. 지역농협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설정을.
자, 두 번째,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자, 세 번째, 신고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니은번, 개요공인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죠. 그러니까 있다인데 없다고 고친 거잖아요. 예. 틀렸죠, 이건? 디귿번, 개요공인회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되겠다. 15일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갔을 때 다음에 15일 내 재설정할 때는 보험 안 들고요. 공제 가입해도 돼요. 공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물론 10일 이내 요게 틀렸지만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요것도 틀린 부분이에요. 보험에 가입 안 하고요. 공제 가입하고 막 그래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쉬었다가 잠 좀 자고 이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네.